세상을 보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변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안보의 영역, 즉 신안보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안보는 전통 안보에서 확장되어 인간안보, 그 다음 단계로 포괄안보의 개념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안보라는 개념은 전통적으로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었으나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사람들의 안전에 좀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인간안보의 개념이 대두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과 같은 국제적인 보건 문제, 환경 파괴 등으로부터 안보를 주장하는 포괄안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안보 개념의 확장은 신안보, 즉 새로운 안보의 개념이라는 담론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보의 개념이 고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환경이나 위협 등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므로 변화에 따라 대안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안보의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보는 안전보장을 줄여 이루는 말로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안보의 영어 표기인 시큐리티의 어원은 라틴어 세큐리타스로 벗어나다를 뜻하는 세와 불안, 근심, 위협, 공포를 뜻하는 큐리타스의 복합어로 위협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큐리티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20년에 설립된 국제연맹의 규약 전문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국제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라는 구절로부터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전통적인 안보는 주로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과 이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군사적인 영역을 대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안보란 국가가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국가안보라는 것은 국가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영토, 주권, 체제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국가들은 국가라는 정치체제로 조직되었고 국가의 힘이 강대해질수록 군사력으로 상대국의 정치체제를 위협하는 행위가 빈번함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을 촉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국가가 보유한 군사력의 수준, 경제력과 국민의 전쟁 의지를 포함하는 국가의 유무형 국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총력전의 개념으로 안보에 대한 논의가 일반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개념은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와 냉전 종식 등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롭게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상호간의 확증 파괴라는 공멸 개념의 핵전쟁 위협 속에서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총력전에 대비하였던 안보 환경에서 냉전의 종식이라는 환경 변화에 따라 안보의 영역이 변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탈냉전으로 군사적인 위협은 뚜렷하게 감소한 대신에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위협에 관해서는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1994년 유엔개발계획이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 1994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뚜렷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간의 육체적 가치적 안보 개념을 통합한 인간안보를 제시함으로써 과거 냉전 시기에 군사적 측면으로만 좁게 해석되던 전통적인 안보의 개념을 인간의 삶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보고서에서 제시된 인간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는 경제, 식량, 건강, 환경, 물리적인 폭력, 가족, 사회 조직, 인종적 집단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 인권을 위협하는 정치체제 등 7가지입니다. 또한 인간에게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영역으로 기본 교육, 1차적인 의료, 안전한 식수, 적절한 위생, 가족계획 및 영양, 예방접종 등 5개 분야를 꼽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안보의 개념은 이념에 의한 위협이 쇠퇴한 탈냉전 시기에 인간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안보 환경으로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냉전 시기의 군사적인 위협이라는 좁고 소극적인 개념에서 시큐리티의 어원적 풀이라고 볼 수 있는 불안, 근심, 위협, 공포 등에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와 부합되는 보다 적극적이고 확대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안보의 개념은 인간 개개인의 소외, 빈부격차, 각종 차별의 철폐까지를 국가안보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탈냉전기의 안보 환경의 변화와 함께 포괄안보에 대한 개념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비국가적, 비군사적 영역을 안보 영역의 연구에 포함시키는 포괄안보의 개념은 기존 안보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안보와 평화 노력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포괄안보에 대해 논의하는 전문가들은 주권 개념의 확대, 세계화에 따른 네트워크의 복잡성, 새로운 위협의 등장과 같은 관점에서 안보의 개념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세계화의 흐름에 맞춰서 주권의 개념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주권을 논의하는 영역에
민간단체, 비정부기구 및 비정부 국제기구의 역할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네트워크처럼 복잡하게 구성된 국가연합, 국제기구로 대표되는 조직과 더불어 비정부 조직 등을 중심으로 한 갈등과 경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팬데믹, 해킹과 같은 사이버 위해 행위, 미세먼지 문제와 같은 환경오염, 인종 갈등 등 비군사적 영역에서의 위협이 전통적 안보관에서 지적하고 있는 군사적 위협에 버금가는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포괄안보는 안보의 대상을 개인, 집단, 국제체제나 초국가적 조직으로 확장하면서 관심 영역도 군사, 경제, 사회, 환경, 인간으로 확대하고 안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국가, 국제제도, 국제조직, 지방정부, NGO, 여론, 언론까지 확장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괄안보의 개념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는 안보 개념의 포괄성, 즉 대상이나 현상을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끌어넣는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포괄적 안보 또는 포괄안보라는 용어로 정리하여 안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활동을 열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괄안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면서 전통적인 안보의 개념인 국가안보에 비전통적인 안보의 개념인 인간안보를 통합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은 아직도 포괄안보의 개념이 학문적으로 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학문적인 개념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 전문가들에 의한 다양한 논쟁과 이론적인 연구와 함께 전문가들의 합의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아직은 개념적인 담론이 전개되고 있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최근 주요 국가들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볼 때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안보를 제한적인 군사안보가 아니라 정치, 경제, 환경 등을 포함하는 포괄안보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포괄안보는 이미 현실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현실 세계의 국제정치에서 포괄안보 개념의 적용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국제적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골자로 하는 파리 협약과 관련하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6월 1일에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적 기후변화의 관리보다는 미국 국민의 보호가 더 중요한 이익이라고 본 것입니다. 2021년 새로 선출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파리 협약에 공식적으로 복귀하는 조처를 하였으나 역시 문제 해결의 속도와 정도에 대한 국가별 이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괄안보 또는 신안보의 관점에서 거론되는 이슈들은 공통의 이해관계라고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점에서 국가 간 협력은 곳곳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들은 포괄적 안보에 속하는 안보 이슈들의 중요성에 원론적으로는 공감하지만 그것이 당장의 급박한 국가 이익에 우선순위를 조정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 간의 첨예한 전략적 경쟁과 상호 견제 속에서 신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안보의 개념이 국가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영토, 주권, 체제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내외부의 위협을 어떻게 설정하고 대응할 것이냐를 두고 다양한 이론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협을 외부의 군사력으로 두는 전통적인 안보의 개념에서 인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인간안보의 개념, 복합적이고 국제적인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포괄안보의 개념까지 계속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안보의 개념이 인간안보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다시 포괄안보의 개념으로 전이되고 있는 신안보 개념의 이론적인 전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